동남아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세요? 한때 5,000원이면 가능했던 그 밤, 지금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 됐습니다. 그 비행기표 어떡하냐? 이곳은 베트남. 저렴한 물가로 유명했던 이 나라도 이제는 유흥의 물가 인플레가 미쳤습니다. 택시, 맥주, 마사지, 예전 가격은 어디 가고 이젠 한국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호치민의 밤은 낮보다 더 활기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루프탑 바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 시원한 바람과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그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는 음악까지. 잠시 이곳이 베트남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가격표를 통해 찾아옵니다. 메뉴판을 펼쳐보면 칵테일 한 잔에 25만 동, 한화로는 13,000원이 넘습니다. 수제 맥주는 18만 동, 약 9,000원 가까이 하죠. 한때 베트남에서 맥주 한 잔이면 3,000원이면 충분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울과 비교해도 전혀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장료는 대부분 없지만 칵테일 2잔에 간단한 안주만 곁들여도 1인당 5만 원 이상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현지인보다 외국인 손님이 더 많고 호치민의 루프탑 바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고급 유흥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 환율, 관광 수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저렴한 동남아 유흥이라는 인식은 이제 점점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예전의 베트남이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유흥은 이제 더 이상 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루프탑에서의 화려한 밤이 끝났다고 해서 그 밤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호치민의 또 다른 유흥 공간, 바로 가라오케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떠올리는 일반적인 노래방과는 다릅니다. 이곳 가라오케는 노래는 구실일 뿐 사실상 술자리 접대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종의 프라이빗배에 가깝습니다. 룸에 들어가면 먼저 가격이 안내됩니다. 대부분 한국 가라오케의 경우 기본 세트가 150달러에서 180달러 사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추가되는 각종 팁들과 추가되는 술들은 별도입니다. 한참 노시다 막상 계산할 때가 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서비스까지 더해지면 당신의 지갑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닙니다. 한때 싸다는 이유로 유명했던 동남아 가라오케 유흥도 이제는 고급화 프라이빗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게 변했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현지 시스템을 모르면 당황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즐기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분위기. 가라오케는 이제 고급 유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클럽입니다. 입장만 하면 자유롭게 춤추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대부분의 클럽은 테이블 잡기가 기본입니다. 테이블 없이 그냥 입장만 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입장료가 아예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테이블을 잡으면 최소 주문이 시작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바로 병맥주 가격입니다. 현지에서 마트에 가면은 하이네켄 한 병이 15,000동, 우리 돈으로 800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맥주가 클럽에서는 한 병에 15만 동, 대략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치솟습니다. 맥주 4병의 안주 하나만 시켜도 기본이 60만 동, 한화로 3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만약 위스키나 보틀 세트를 주문하게 되면 이것저것 추가해야 하는 게 많아집니다. 100만 원 단위는 금방입니다. 조명, DJ 테이블 서비스, 분위기, 모든 게 잘 꾸며져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술 한 병 가격만으로도 이곳이 더 이상 싸지 않다는 걸 금세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한번 들어가면 안 시킬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사지. 베트남에 왔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이 바로 마사지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피로를 풀 수 있다는 이유로 여행자들에게는 빠질 수 없는 코스 중 하나죠. 하지만 요즘 호치민의 마사지 물가는 더 이상 저렴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엔 발 마사지 60분에 10만 동,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코스가 20만 동, 많게는 30만 동 이상까지 올라간 곳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표에 없는 추가 비용입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공식적인 요금 외에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액수는 10만 동에서 20만 동, 심하면 마사지 비용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 붙습니다.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그게 당연한 문화처럼 설명되기도 하고 때론 압박을 느끼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순수 마사지샵과 기타 목적의 마사지샵이 겉으로 보기엔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행자들에게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싸고 시원하게 받으러 갔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기대했지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뢰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마사지샵이나 구글 평점이 높은 곳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마사지는 분명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이제는 정보 없이 무작정 들어가기엔 조금은 조심스러운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았으니 다시 놀아야죠. 호치민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넌 간판 아래로 여성들이 앉아있는 바들이 보입니다. 이른바 바걸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 술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본은 배에 앉아있는 여성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손님은 음료를 주문하면서 바걸에게도 한 잔을 권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걸 한 명이 받는 레이디 드링크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잔에 15만 동에서 25만 동, 우리 돈으로 약 8,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한 잔은 20분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호구라 생각되면 5분에서 10분마다 한 번씩 권유받기도 합니다. 결국 한 명과 한두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술값만 수십만 동, 한화로 10만 원은 껌값이 됩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나 외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가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정해진 룰이 없는 만큼 언어 장벽이나 오해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호기심에 가볍게 접근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 전 정확한 가격 구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치민의 바걸 시스템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가격 문화 구조 모두가 관광객에게는 낯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 호치민의 유흥 물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클럽, 루프탑 바, 마사지, 바걸 시스템까지 한때는 가성비 유흥의 천국이라 불렸던 베트남도 이제는 결코 싸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흥이 다 비싸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조금만 정보가 있다면 충분히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술집이나 동네 호프에 가면 맥주 한 병이 2만 동, 우리 돈으로 1,000원 남짓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루프탑이 부담스럽다면 야외 펍이나 현지 클럽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지인과 어울리는 분위기 속에서 술값과 입장료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 중심보다는 외곽 지역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아가면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비스 품질도 꽤 괜찮은 곳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지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나 블로그 후기를 참고해서 가성비 유흥 정보를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정보와 기준입니다. 같은 호치민이라도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밤의 분위기와 지갑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남아는 싸다는 인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호치민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즐길 거리도 많지만 그만큼 지갑이 가벼워지는 속도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구조는 복잡해졌고 이제는 정보 없이는 쉽게 실망하거나 낭비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더 이상 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아는 사람만 싸게 즐기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지불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정보를 잘 찾아보셔서 가성비 좋은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바로 그 호구다.